먼저 좀 안타까운 소식들부터 좀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단 하루 만에 이거 무슨 올림픽도 아니고 단 하루 만에 한국이 3번을 패배해 버렸는데 이 패배가 매우 쓰라린 패배라서 좀 그렇습니다. 어디부터 좀 얘기해야 될까요? U17 월드컵이 카타르에서 열리고 있었고 한국은 3경기에서 무패로 32강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스위스와 골 득실 차로 2위가 되었는데 하필 이게 대진이 최악이 되면서 32강에서 우승 후보 잉글랜드와 붙게 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뭐 그래도 뭐 뚜껑을 열어봐야 하는 거고 잉글랜드는 조별 예선에서 베네수엘라에게 0대3 대패를 당하기도 했기 때문에 뚜껑을 열어봐야죠. 네. 한국은 출발은 괜찮았습니다. 1분 만에 골을 넣기도 했는데 몸싸움 과정을 반칙으로 선언하면서 골이 취소가 되었습니다. 잉글랜드와 좀 대등한 흐름으로 이어지다가 전반 27분에 한국의 자책골이 나와버리면서 위기에 몰렸고 35분에도 헤딩골을 허용하면서 패색이 짙게 되었습니다. 후반전에도 한국이 득점을 하려고 뭐 안간힘을 써봤지만 결과는 추격하지 못하면서 0대2로 패배하고 만 것입니다. 이건 뭐 충격은 아니고 아쉬운 패배라고 봐야겠죠. 자, 그런데 자, 이건 어떤가요? 네. 내년 1월에 U23 아시안컵이 열리게 되거든요. 사실 뭐 큰 혜택은 없이 자존심 대결 정도라고 보면 되는데 이런 대회에서는 동남아 팀들이나 중국 같은 팀들에게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뭐 예를 들어서 동남아 월드컵 뭐 스즈키컵 같은 거 있잖아요. 동남아에서는 동아시안컵보다 뭐 흥행적으로는 압도적입니다. 이런 대회에서 아시아 톱 국가들을 상대해보는 영광스러운 대회가 되니까요. 그 U23 아시안컵 대회 전에 이제 중국이 평가전 같은 대회를 열었는데 여기 이제 초청된 팀이 한국,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중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을 이끄는 이민성 감독과 선수들도 이 친선 대회에 출전을 했습니다. 2차전에서 강호 우즈베키스탄을 2대 0으로 이기면서 순조롭다고 느껴졌습니다. 10월에 사우디를 만나서 2경기 연속 대패를 당하면서 충격을 받았었는데 조직력이 좀 살아난 건가 의문을 가졌죠. 그리고 이제 중국을 상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중국은 U23 대표팀 선수들에게는 애정이 듬뿍 담겨 있습니다. 거의 성인 국가대표팀을 버리고 U23 대표팀에게 투자할 정도죠. 그런데 지난달 홈에서 태국에게 패배하더니 이번에 첫 경기 베트남에게도 패배해버리면서 중국 축구 팬들의 비난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언론 매체들은 두 번째 경기인 한국을 이길 수 없다는 듯 자포자기한 기사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민성의 입장에서는 사우디전 굴욕이 하나의 뭐 과정인 것처럼 우승 경쟁력이 있는 팀이라고 확실히 인정받을 기회라고 생각했을 텐데 참 어이없게도 중국을 상대로 무득점 0대2 패배로 굴욕을 당해버렸습니다. 한국 축구가 이렇게 퇴보되는 건가요? 네, 중국에게 패배라뇨. 네. 전반전에 중국을 상대로 대등해버리는 무득점과 후반에 두 골 다 그냥 뭐 중국이 잘해서 실점했던 경기고 두 번째 실점은 굴욕적인 터닝 힐킥으로 당하게 되었습니다. 뭐 아무리 로테이션이 있었다고 해도 아무리 성인 국가대표팀이 아니라고 해도 축구 성장을 포기해버린 듯한 중국에게 패배한 것은 제 용납 불가죠. 더 황당한 것은 한국은 이미 2달 전에도 이민성호가 중국에게 0대1로 패배를 하면서 중국의 길을 살려줬었습니다. 네. 이건 한국 축구 역사상 한 감독이 중국에게 2번 패배하는 진짜 처음 겪는 상황입니다. 하필 중국이 베트남에게 패배했을 때 중국 축구 수준이 올라오길 바란다고 했었는데 이게 한국 축구가 패배하길 바라는 건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이제 좀 삼천포라고 할 수 있지만 한국 국가대표 야구팀이 일본에게 또 졌습니다. 이게 프로 1군 선수로 구성한 대회에서 2015년에 프리미어 12 네, 준결승에서 2대5의 그 천금 같은 역전 적시타로 승리한 이후 무려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이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10연패래요. 네, 진짜 주말에 이 세 가지 소식이 한 번에 들렸습니다. 우울함 연속이었겠죠. 네. 그 전날은 어떻습니까? 뭐 한국이 볼리비아를 깔끔하게 2대 0으로 이겼습니다라고 뭐 기뻐해야 했던 날이었나요? 아니죠. 네. 전반전 답답한 경기력으로 실시간 팬들 반응은 뭐 정말 비난이 폭발하고 있었는데
후반에 손흥민을 내려서 플레이를 하면서 조금 달라졌고, 황희찬이 얻어낸 프리킥을 손흥민이 정말 완벽 그 자체인 골로 앞서 나가게 됐고, 조규성이 손흥민 대신 출전해서 2년 만에 598일 만에 복귀해서 복귀하자마자 10분도 안 돼서 골맛을 보며 2대 0으로 승리했지만 이 경기 승리를 기뻐하는 팬들은 거의 보기 힘들었습니다. 네. 경기 승리보다 그냥 손흥민의 골에 기뻐하고 손흥민의 골에 안도를 했죠. 네. 경기력으로는 손흥민은 뭐 프리킥 슈팅 외에 단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이거 정말 큰 문제입니다. 손흥민이 슈팅이 없으면 한국이 월드컵에서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네. 볼리비아 감독도 손흥민의 프리킥 골이 흐름을 바꿨다고 평가했는데 누가 봐도 뭐 그렇죠. 한국은 70위권 팀을 상대로 매우 고전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물론 미드필더의 변화가 있었고 3백에서 4백으로 다시 변화를 주는 실험성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은 월드컵 실전 상황에서도 분명 일어날 일들이죠. 한국은 실점 위기가 많았습니다. 골키퍼의 평점이 좋다는 것 자체가 그리 좋은 게 아니죠. 또한 간격이 벌어지는 상황이 많아서 과정 자체가 끌려가는 듯한 장면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경기에서 뭐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해야 할까요? 감독은 이번 A매치가 이포트에 들기 위해서 승리만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럼 그 승리를 위해서 해야 할 건 최상의 라인업일 거 아닙니까? 그 최상의 라인업은 선수 개인의 퀄리티보다 조직력이 가장 좋은 완성적인 라인업일 거고 팬들은 그걸 기대하면서 응원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뭐 이렇게 틈이 많이 보이냐고요? 축구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봐도 불안불안한 경기력은 계속 노출되었습니다. 이게 70위권 팀을 상대로 하고 있고 본래 골을 잘 넣지 못하는 팀을 상대로 지금 말입니다. 네. 감독은 뭐 강팀 뭐 그러는데 아니 뭐가 강팀이라는 건지 그럼 그냥 뭐 그냥 사포트 하던가 그냥. 네. 당초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감독은 현역 때 이름을 날린 수비 전문 선수 아닙니까? 공격수를 압박해 보고 라인 컨트롤을 잘 알면서도 킥력도 좋았던 경력도 화려한 선수잖아요. 그럼 선수들이 삼선에서 수비하는 것만이 아니라 압박 능력도 더 개선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개인적으로 볼 때는 한국의 압박 능력은 횟수만 많지 뭐 위협적이라고 느껴지지 않고 실제로 대부분 그냥 풀려버립니다. 그렇다고 포백 라인을 올려서 뭐 간격을 좁히는 것도 아니다 보니까 오히려 미드필드 진영에 공간이 생겨서 긴장되는 상황이 연속으로 나오게 됩니다. 오죽하면 김민재는 동료들에게 소리치겠냐고요. 이건 조직력이 좋지 않다는 걸 의미합니다. 한국은 역습의 최고 강점인 선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트피스에 강한 팀입니다. 너무 쉽게 얘기해서 참 민망한데 지금부터 미드필드 진영에서 잘 싸우게 만들고 조직적으로 풀어지게만 하는 전술을 만든다면 한국은 정말 강한 팀입니다. 네. 역습 최강자 손흥민, 골 결정력 최고인 손흥민, 킥력 최고인 손흥민이 있잖아요. 진짜 손흥민이 훈련 중에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희찬이가 자기보다 더 빠르다고. 황희찬이 폼만 올라오면 정말 괜찮습니다. 이번에 프리킥을 얻어낸 것도 황희찬이죠. 황희찬은 슈팅까지는 괜찮은데 그 과정에서 패스 한 방이 항상 아쉬운 것 같습니다. 오른쪽엔 역습 플레이의 부족을 킥력 하나로 다 입막음 시켜버리는 이강인이 있고 그냥 이 정도면 상대가 알고도 당합니다. 상대가 패스 성공률이 지금 99%가 나올 리도 없잖아요. 만약에 양 팀이 서로 조심조심해서 슈팅 자체가 너무 적다면 한국은 또 세트피스에서도 강점이 있잖아요. 프리킥이면 더 좋고 뭐 코너킥에서도 손흥민, 이강인이 양쪽에서 배달을 해주고 이제 몸빵도 되는 조케인도 뭐 박스 안에서 있을 수 있습니다. 솔직히 감독이 무슨 훈련을 시키면서 조직력을 강화시키고 있는 건지 알아차리기가 힘듭니다. 네. 본인은 뭐 훈련이 잘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번 경기 후에 인터뷰에서는 사실 이게 정상 아닙니까? 손흥민이 골을 넣지 않았다면 쉽지 않았던 경기가 되었을 것이다. 네. 조직력으로 첫 골이 나온 것도 아니고 손흥민의 퀄리티 하나로 지금 바꿔놓은 건데 그건 볼리비아 감독도 얘기했습니다. 네. 손흥민의 골 이후에 흐름이 바뀌었다고 말이죠. 그렇게 뭐 갈라져 가면서 팀이 하나가 되길 바라는 그런 감독이라면 무엇을 어떻게 말하는 게 한국 축구가 하나가 되는 건지도 좀 잘 파악을 해야죠. 좀 제발 우리가 어떤 축구를 하려고 하는 건지 힌트 좀 주세요. 제발요. 이상 흰수염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